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바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제2강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이에요. 내용을 들어가면요, 자아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헤아려 자신의 힘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열쇠다.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믿어라. 이 믿음에 노력하는 날개를 달면 분명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자아를 일깨워 무궁무진한 힘을 폭발시킨다면 여러분은 불가능한 일이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하버드대학교의 한 교육 전문가는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교사 3명과 100명의 학생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여러분은 정규에서 선발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우수한 교사입니다. 즉, 정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최상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죠.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은 1년 후 이 3개의 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급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을 믿고 그에 따라서 실행에 옮겼더니 좋은 결과가 나온 거라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만나오셨던 분들 중 가장 훌륭한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바로 여러분입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내 자신을 믿고 목표를 가지고 실행했던 사람들은 그 목표 이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예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믿으면 분명 지금보다 더 이상적인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책에서는 하버드대 출신의 미국 작가 에머슨의 명언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자신감은 최고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요. 자신감은 곧 자신이 가장 뛰어나다고 믿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자 확신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존재예요. 다만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능력을 발굴하여 자신을 쓰임새 있게 만드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자신을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보석이 되고요, 자신을 진주라고 생각하면 진주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쉽게 성공하신 분들의 예를 들어봐도 그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미국의 정치가 콘돌리자 라이스가 바로 그 좋은 예예요. 1970년대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이 정말 심했대요.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을 따라 백악관 견학을 갔다가 피부색 때문에 문전박대를 받았다고 해요. 이후 그녀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흑인으로서의 삶이란 불평등과 굴욕과 공포의 연속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서 그녀는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은 피부색 때문에 백악관에 들어갈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저곳에가 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그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믿으니까요. 이후에 그녀는 목표를 하나 가졌습니다. 백인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남보다 몇십 배를 노력을 해서 그녀는 결국 남부럽지 않은 인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26세 때 그녀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강사로 교단에 섰고요. 93년 스탠퍼드 대학 역사상 최연소이자 최초의 흑인 교무주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요, 2000년 미국 대선 때 부시의 책사로 그를 도왔고 결국 미국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어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2번째 여성 국무부 장관이자 해당 직위를 담당한 첫 흑인 여성으로서 말이에요. 이 예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분명히 현재 좋은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힘든 위치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현재의 위치는 현재일 뿐이에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고 결심을 하면 훗날 더 좋은 위치에서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보면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나아가신 분들이 성공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책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아낌없이 노력하라.
그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도 위대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믿으시나요? 분명히 여기서 믿으신 분과 안 믿으신 분은 훗날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믿고 한번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마음을 묻지 말아야 해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남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흔들림 없이 자기 소신껏 일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시선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스스로 타협을 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지 한번 알아보니까요. 인간은 소속감과 자존심이 필요한 존재로 타인에게 긍정적 평가와 안정을 받고자 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즉,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관심을 두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매사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가다가는 타인의 목소리에 휘둘리게 되고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한 군인의 얘기예요. A라는 장교가 있었어요. 행군 대열이 맞섰는데 이 장교는 초임 장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선두에 서면서 병력들을 통솔을 했죠. 이후에 주변에서 왜 초임 장교가 저기서 통솔을 하지? 왜 지휘를 할까? 라는 웅성웅성 거리는 속삭임 때문에 다음 코스에서는 중간제대에서 합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또 뒤에서 왜 아까는 앞에서 지휘를 하던 사람이 왜 중간에 와서 또 다시 묻혀갈까? 라는 속삭임을 또 들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장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교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믿어라. 방해를 받거나 비난을 들어도 신념을 저버리지 않는 뚝심이 있어야 위대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충고도 귀넘어 들을 줄 알아야 함을 꼬집은 것이다. 옛말에 여럿이 하는 입방아에는 쇠도 녹일 수 있고 무사람의 회방도 쌓이면 뼈를 녹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수히 많은 타인의 의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이는 대단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자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의 공격에도 여전히 가슴을 펴고 바로 설 수 있다면, 그리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판단에 충실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웅이 되겠습니까? 겁쟁이가 되겠습니까? 당신은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입니까?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절대 겁쟁이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또 자신의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맹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답게 용감하게 전진하는 것이 그들이 견지하는 원칙이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굳은 신념과 내 굳은 의지는 굳히지 않고 가지고 가라는 말이에요. 또한 똑같은 말인데요. 성공하신 분들은 분명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념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역경과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내고 뚫고 가는 과정 속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요.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주네요.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긍정,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선택을 믿고 주저없이 행동한다면 머지않아 성공의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저는 당신처럼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부디 제게 힘과 희망을 주세요.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낮아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냐는 거죠. 이때 옳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바보들의 단어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도전하는 한 상황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봤을 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단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사람이 원하는 목표에라도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만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분명 긍정적인 단어는 내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말은 이런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 못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당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같이 주고 있네요.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일을 대한다면 성공도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발견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의 힘이다 라고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해요. 하버드의 한 심리학자는 한 못생긴 여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여성에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정말 예뻐요. 당신은 정말 유능합니다. 오늘 참 잘하셨어요. 이와 같은 칭찬을 만날 때마다 해주었다고 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못생겼던 그녀가 예뻐졌다는 거예요. 어느새 그녀는 과거의 구질구질함을 벗어버리고 치장을 즐기며 아름다운 여성으로 변신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녀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콤플렉스였던 부분을 한 곳씩 자신감을 가지고 보완했다는 겁니다. 이러듯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점이 있을 거고요. 부족한 부분과 약점을 조금씩 거듭할수록 사람은 완벽해진다고 해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요. 우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종이에다가 나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허벅지가 두껍습니다. 그러면 허벅지가 얇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다 라고 적고 매일매일 그거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실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한 단계씩 꾸준하게 실현을 하게 되면 미약한 부분이 보완이 되면서 자신만의 강점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나요? 뚱뚱하든 말랐든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없이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이 곧 아름다움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려고 해요. 야심의 크기가 강인함을 결정한다 라는 메시지를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하셨던 분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야심입니다. 두 번째, 야심입니다. 세 번째, 야심입니다. 이 강렬한 야심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을 크게 만들지 작게 만들지를 결정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야심을 크게 품을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항상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자신보다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이로써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야심과 분투의 의지를 일깨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기꺼이 가장 못난 사람이 되길 자처하라고 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우월감을 느낀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결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해요. 둘째는 조금은 높은 목표를 가져라 해요.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들의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너무 소박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성과를 달성하고 그에 만족하면 한 단계 더 나아갈 원동력을 잃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대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실천을 하라는 말입니다. 야심의 크기를 크게 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한번 여러분께서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세운 목표를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한 나의 모습을요. 그 모습들이 하나가 모여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의 기로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2강 성공을 부르는 자신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한번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요. 먼저 자신감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임을 잊지 마세요.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마음을 묻히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요. 이런 주문을 매일매일 제 속으로 외쳐주세요. 그러면은 언젠간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느 분야에서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신감도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나를 받아들이세요. 내 부족한 부분은 사람들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람과 그냥 그대로 놔두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요. 전자에 항상 보완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시면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은 크게 변하게 될 겁니다. 이후에는 큰 야망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 실천했다고 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세우면 언젠간 단계별로 조금씩 이루어지다 보면 큰 목표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이루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총 10대 목표를 세우고 7가지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 목표를 세워야 되는지와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이게 말만 들으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목표를 한번 짧게 요약을 해서 이해되기 쉽게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제 상광 좌절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